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루브르에서 보아야 할 네 번째 작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작품은 루브르에 가면 어차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작품은 가로가 980cm, 높이가 620cm입니다. 엄청나죠? 작품의 주인공은 잘 아시는 나폴레옹 1세입니다. 보이시죠? 그림이 크다 보니 나폴레옹 1세는 176cm쯤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폴레옹의 키는 169c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의 나폴레옹이 약간 크게 그려진 것이죠. 짐작이 가시죠? 화가는 관객이 그림 속으로 빠져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크기로 그렸습니다. 내용은 나폴레옹 1세의 황제 대관식입니다. 화가는 모든 관객을 대관식 현장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죠.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이기 때문입니다. 1804년 프랑스는 전 유럽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선두에 서서 말이죠. 당연히 좋아하는 프랑스 시민들도 많았겠죠. 국력이 세지니까요. 나폴레옹 역시 욕심이 늘어갑니다. 옆으로, 아래로, 위로. 어쩌면 그만의 욕심은 아니고 프랑스 전체 분위기의 흐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분위기의 편승에 나폴레옹은 1804년 국민투표에서 찬성 352만 1675, 반대 2579표로 프랑스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득표율이 무려 99.93%입니다. 자신감은 어땠겠습니까? 하늘을 찔렀겠죠? 그 결과가 이 그림 나폴레옹 1세와 조세핀 황후의 대관식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각인시켜줄 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화가가 이 사람, 자크루이 다비드입니다. 왜 자크루이 다비드였을까?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그의 스타일을 보여드리죠. 첫 번째는 마라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피에르 세리지아 다비드의 동서,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대략 흐름이 보이시죠? 첫 번째는 매우 사실적입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관객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딱 그대로를 그렸으니까요. 두 번째, 차분하고 정적이죠. 이렇게 그려져야 관객은 진지해집니다. 괜한 창조력을 발휘했다가는 반응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세 번째, 그는 매우 계획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 손가락의 모양, 작은 근육, 관절의 움직임까지 구분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계산이 깔려야 계획했던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폴레옹은 자크루이 다비드를 적임자로 선택합니다. 그림은 다비드가 그렸지만 나폴레옹과의 합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요구와 후원과 믿음으로 완성된 것이니까요.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죠. 먼저 나폴레옹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황제 대관식이면 자기가 왕관을 받아야 할 텐데 누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뭘 썼습니다. 좀 더 보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은 한 여인이 보입니다. 부인 조세핀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은 나폴레옹이 왕관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 부인에게 왕관을 주는 장면이 그려진 것입니다. 왜 이 장면을 그렸을까요? 내막은 이렇습니다. 원래 황제 대관식에서는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황제는 가장 높은 신분이니 그에게 왕관을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는 것이죠. 교황은 신의 대리인 격이니까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모든 황제보다 자신은 한 단계 더 높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왕관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관을 쓰기로 합니다. 셀프 대관식이죠. 이 스케치를 잠깐 보시죠. 이미 스스로 월계관을 쓴 나폴레옹이 오른손을 높이 들어 부인에게 씌워줄 왕관을 보란 듯이 뽐내고 있습니다. 원래 왕관을 씌워주던 교황은 구부정한 자세로 뒤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폴레옹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스케치는 이렇게 그려볼까 하는 마음에서 자크 루이 다비드가 구상해 본 것 중 하나입니다. 물론 채택은 되지 않았고요.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은 구상 단계만 1년이 걸린 신중하게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제 정리해보죠. 교황은 참석은 했지만 뒤에 앉아서 축하를 해주는 정도입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 자신에게 월계관을 내렸고 그 다음 부인 조세핀에게 왕관을 내리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볼까요? 역시 행사에는 가족이 중요하겠죠. 화면 가장 중앙에 큰 의자가 있고 중년 여인이 기품 있게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역시 부모님이겠죠. 나폴레옹의 어머니 마리아 레티지아 보나파르트입니다. 사실 어머니는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그려놓은 것입니다. 격식과 기록을 따지는 그림이니까요. 그 다음은 형제겠죠. 왼편부터 조제프 보나파르트 형입니다. 나폴레옹은 형에게 나폴리 왕국을 줍니다. 그 옆은 동생 루이 보나파르트, 그에게도 네덜란드 왕국을 줍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은 여동생들 3명, 캐롤린, 폴린, 엘리자입니다. 그 옆은 나폴레옹의 제수 씨와 형수, 어린아이는 축하겠죠? 왕자 샤를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측근들이겠죠? 하지만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다비드는 대관식에 참석했던 안 했던 중요한 인물들은 모두 그려넣었습니다. 많을 수밖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림의 목적입니다. 실제 자크 루이 다비드는 꼼꼼하게 계산하기 위해 인형을 세워놓고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드의 요청을 받은 참석자들은 따로 스튜디오에 들려 시키는 포즈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림의 완성 과정이 대충 짐작되시죠? 마지막으로 이분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노트를 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자신도 그려넣었습니다. 여러분, 미술사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작품처럼 철저하게 계획된 것도 없을 겁니다. 후로도 없겠죠. 지금 이처럼 계산했다가는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작품의 결과를 보시죠. 그림이 발표되기 전 나폴레옹과 그의 측근이 다비드의 스튜디오에 방문했습니다. 일행들은 그림을 보고 놀랍니다. 감동받았나요? 나폴레옹은 다비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랬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그냥 작품이 아니다. 너무 훌륭하다. 지금이라도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당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나폴레옹은 후에 다비드에게 훈장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보죠. 나폴레옹도 아닌 그의 가족, 측근도 아닌 비평가 입장에서 말이죠. 그림은 큽니다. 압도적이죠.
하지만 그것만큼의 감동이 실제로는 오지 않습니다. 세밀하게는 그려졌지만 생동감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계산대로만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부작용입니다. 다비드는 작품을 구상할 때 루벤스의 마리드 메디시스의 대관식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직접 비교해 보시죠.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루벤스의 작품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차이점을 찾아보죠. 루벤스의 대관식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나옵니다. 열광하는 사람, 애잔한 사람, 화난 사람,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잡담하는 사람, 조는 사람, 악기 조율하는 사람, 떠드는 사람.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일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비드의 대관식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나폴레옹이 지켜든 왕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편부터 보죠. 그의 형제, 누이들, 심지어 어린아이인 조카까지 다 그렇습니다. 왕관만 바라봅니다. 모의 단체로 심취한 듯. 그 옆 군인들과 사제들도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2, 3층 좌석에 앉아있는 기빈들도 다 그렇습니다. 높이 든 왕관만 바라봅니다. 표정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1세와 조제피노 황후의 대관식은 독특한 영웅 나폴레옹과 일반적인 화가와는 달리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다비드와 당시 유럽의 상황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전에 없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림의 감상은 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창조성에 관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 그림은 다릅니다. 먼저 나폴레옹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비드입니다. 다비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을 보며 더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브르에서 두 번째로 큰 그림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감상하셨는데요. 배경이 이렇듯 작품에 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러니 취향에 맞게 감상하시고 원하는 방향대로 평가해 보시죠.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